생각보다 괜찮았던 11인치 크기와 역시나 너무 훌륭한 M2 칩의 성능, 그리고 디스플레이까지 우수했던 아이패드 에어 11인치 M2 모델의 3개월 사용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 10,000명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힉스입니다. 원래는 이런 뷰였는데 모니터함 리뷰 때문에 이 뷰로 바꿨다가 또 이번에 진짜 새로운 뷰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테크 유튜버인데 원래 배경이 너무 감성적이었어서 전자기기에 맞게 바꿔봤습니다. 아무튼 저는 3개월 전에 이 아이패드 에어 11인치 M2 모델을 구입을 했었어요. 또 그 뒤로 3개의 영상을 올렸었죠. 그리고 비싸다 보니 한 개 더 올리겠습니다. 업로드를 한 3편은 언박싱과 간단 사용 후기, 또 케이스 비교 리뷰 영상, 그리고 구매 가이드 영상이었어요. 참고로 아이패드 에어를 살지 프로를 살지 어떤 모델을 살지 어떤 옵션을 선택할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은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6월 당시에 사전 예약으로 구매했고 한 85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었죠.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3개월 동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 에어 11인치 M2 모델 3개월 사용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전달을 드릴 내용 중 일부는 이 영상과 좀 겹치기 때문에 이 영상들도 한번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11인치 어땠나요? 사실 이거는 제 영상을 자주 보셨으면 알겠지만 전 11인치도 너무 좋았어요. 물론 저도 솔직히 휴대성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패드로 영상 시청만 주로 하다 보니 13인치로 구입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금액을 보시면은 11인치와 13인치는 30만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렇게 11인치로 왔습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11인치가 후회되진 않았어요. 13인치에 비해서 화면이 작을 뿐이지 개인적으로 11인치도 영상을 보기에 넉넉한 화면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인치의 다른 장점을 찾아보면은 가벼운 무게로 인한 휴대성이겠죠. 13인치의 모델은 617g인 반면에 이 11인치의 모델은 462g입니다. 두 제품은 무려 155g이 차이가 나죠. 당연히 13인치가 너무 좋지만 11인치로도 정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물론 이제 공부는 안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한번 대충 돌려봤을 때 아이패드 에어 11인치로도 공부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11인치가 작은 화면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들 공부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가끔은 머리를 식혀줘야겠죠. 영상을 보기도 하지만 11인치로도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쉽거나 뭐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은 많이 안 했어요. 이건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애플 기기를 판매하는 매장이나 LG 매장을 가셔서 직접 핸즈온을 하고 또 경험을 해보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M2 모델 어땠나요? 결과적으로 당연히 너무나 좋았어요. 다만 M1 모델가 진짜 엄청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약간은 전제가 있는데 유튜브나 OTT를 자주 보시거나 간단한 웹서핑을 하신다고 하면은 아이패드 에어 5세대 그러니까 M1 모델로도 충분히 만족감 있는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영상 편집같이 간단한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M2 모델이 M1 모델과 많은 차이는 아니어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여유로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아이패드 에어 5세대 같은 경우에는 최소 용량이 64기가였고 출고가는 779,000원이었죠. 다만 이번 아이패드 6세대 그러니까 M2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소 용량이 64기가가 아닌 128기가이고 그에 따라 출고가에도 영향을 끼쳐서 약 899,900원이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에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정말 여유롭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64기가로 나와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아니 64기가를 왜 빼? 제가 게임은 자주 하진 않지만 가끔씩 게임을 하면은 역시 정말 부드럽게 진행이 됩니다. 또 이 에어에 탑재된 M2 칩 자체가 전력 효율을 원활하게 제어할 수 있는 칩이기 때문에 발열에 관해서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물론 사용하다 보면은 조금 열감이 느껴질 수는 있고 또 너무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당연히 뜨겁겠지만 적당히 라이트하게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큰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이패드 에어 M2를 사시면은 너무 답답한데 왜 느리지? 라는 생각은 아마 절대 안 하실 겁니다. 다중 작업을 할 때나 고사양의 게임 및 앱을 실행해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저는 이것도 너무 만족합니다. 전 공부는 안 하고 아이패드 에어로 영상만 보는데 볼 때마다 정말 만족스러워요. 제가 그동안 많은 태블릿을 사용을 했지만 딴 건 몰라도 이 디스플레이에 관련해서만큼은 돌고 돌아서 다시 애플로 오더라고요. 물론 성능도 아이패드 에어 6세대 같은 경우 IPS TFT LCD 패널에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 최대 500니트의 밝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3인치는 최대 600니트의 밝기예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색 표현력이 너무 우수해서 정말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고 밝기도 500니트로 밝기 때문에 아쉽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딱 아이패드 에어를 사고 홈 화면을 봤을 때 색감이 이렇게 뚜렷하게 표현이 된다고 하면서 놀랐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놀랍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가장 저렴한 출고가가 90만원인데 아직도 주사율은 60Hz예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120Hz까지는 아니어도 갤럭시 탭 S9 FE처럼 90Hz는 넣어줄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60Hz가 못 쓸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금액대가 있으니 90Hz, 120Hz 넣어줄만 한데 진짜 더럽게 안 넣어주더라고요. 아쉽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액세서리예요. 이거는 사용 환경에 따르고 약간 신념? 거기에 따라 좀 달라지기
되긴 합니다. 저는 일단 애플 펜슬과 매직 키보드는 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가장 결론적인 이유 두 개는 그만큼 투자할 돈이 부족하고 또 저는 그 두 제품을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제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는 애플 펜슬 프로와 애플 펜슬을 지원합니다. 물론 애플 펜슬 프로는 거의 20만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건 아이패드 에어에는 약간 오바고, 이 애플 펜슬을 볼 건데 얘도 금액이 11만 9천원이죠. 애플 펜슬 너무 좋지만 한 푼 두 푼 아껴가지고 이 아이패드 에어 M2 11인치 깡통 모델을 샀는데 거기에다가 11만원에 애플 펜슬을 산다? 그건 약간 저한테는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애플 펜슬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쇼츠에서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3만원에 짜플 펜슬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성능은 정품에 비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애플 펜슬 호버 기능도 사용할 수 없겠지만 실제로 라이트하게 사용을 했을 때 아쉬운 점은 별로 없었어요. 물론 만약 펜슬로 섬세한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드로잉 같은 걸 하시면은 당연히 정품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지만 그 외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렴한 모델을 사셔도 됩니다. 심지어 공부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얘로도 정말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매직 키보드예요. 이건 제가 저번에 올린 아이패드 에어 케이스 리뷰 영상에서도 있었는데 한 번 더 다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애플 홈페이지에서 매직 키보드를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키보드들이 나오죠. 여기서 아이패드 에어 전용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가격이 아주 사악하죠. 11인치는 44만 9천원, 13인치는 51만 9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싸게 해서 90만원을 주고 아이패드 에어를 샀는데 매직 키보드의 가격이 그거의 절반 가격이죠. 그럼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바로 네이버에 들어가서 가성비 매직 키보드를 샀죠. 그 중에서 저는 7만 8천원을 주고 이 니케 매직 키보드를 구입했습니다. 당연히 광고 아니고 제가 직접 구입했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저는 라이트 유저이기 때문에 정말 잘 사용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와 결합했을 때 자력도 강했고 이쪽 보시면은 트랙패드도 구현이 돼 있어서 실제로 제스처도 다 인식이 되기 때문에 잘 사용할 수 있었어요. 다만 트랙패드 같은 경우에는 반응 속도가 약간은 느려서 살짝은 답답한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 이건 제가 정품을 사용 안 해봤어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품은 조금 지연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키패드도 큼직큼직하게 잘 나와 있고 생각보다 내구성도 좋아서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물론 또 아쉬운 점도 있죠. 11인치 기준 이 케이스의 무게는 650g입니다. 아이패드 에어가 462g인데 그것보다 200g이 더 넘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1.1kg가 되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무게감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갈 때 이 케이스는 결합은 하지 않습니다. 어깨가 빠지기. 아무튼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품이 너무나 좋지만 생각을 했을 때 나 이거 잘 안 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굳이 비싼 건 안 사도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유니버셜 컨트롤이에요. 이건 제가 나중에 영상을 따로 올릴 거긴 한데 정말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맥북과 아이패드를 이렇게 놓고 듀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OS로 사용할 수 있어요. 폴더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무엇보다 파일을 간편하게 옮길 수 있어요. 동영상이든 PDF든 아이패드와 맥북 간 서로 자유롭게 또 편하게 전송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맥북과 아이패드를 이렇게 다시 놓고 마우스 커서를 아이패드 쪽으로 쭉 밀어 넣어 주시면은 이렇게 뭔가 아이패드 쪽으로 튀어나왔죠? 여기서 또 넘기면은 완전히 아이패드 쪽으로 커서가 이동됩니다. 이건 설정에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주신 후 하단 고급을 누르면은 이 창이 뜨는데 최소한 두 개는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두 개가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영상을 찍을 예정이니까 기다려주세요. 여섯 번째는 스피커예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상만 보는 라이트 유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한테는 스피커도 중요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태블릿을 써오면서 스피커도 아쉬운 제품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이패드 에어는 가로 방향으로 스테레오 스피커가 있는데 저는 만족했습니다. 공간감이 우수하다, 음질이 너무 좋다, 이 정도까지는 솔직히 아니지만 소리가 갈라지거나 고음이 너무 듣기 싫거나 저음이 안 들리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한번 간단하게만 들어볼까요? 모니터랑 연결을 해줘야겠죠? 모니터의 배사 홀에 모니터 암에 배수부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배수부를 보면 일곱 번째는 배터리예요. 아이패드 에어 M2 11인치 모델은 28.93W의 리튬 폴리머 충전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영상 등을 시청했을 때 최대 10시간이 사용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사용을 했을 때는 넉넉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게임을 많이 하신다고 하면은 배터리가 어디갔지 싶을 정도로 순삭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같이 라이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OTT 보고 인터넷 쇼핑 등을 한다고 했을 때 배터리 용량이 부족하진 않으실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대부분 장점만 말하게 됐는데 광고를 받은 것도 아니기에 진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잘 썼어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죠. 거의 100만 원이 다 돼가는데 60Hz가 지원이 되는 점, 그리고 최소 용량이 64GB가 아닌 128GB인 점, 그리고 또 찾아보면은 아니 나는 유튜브만 볼 건데 왜 샀지? 또 저는 아이패드 미니 7세대를 구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얘를 얼마나 더 오래 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구매를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능도 너무 좋고 영상을 볼 때 디스플레이의 색감도
너무 훌륭했거든요. 보통 태블릿을 쓰면은 약간 답답한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도 없었고요. 물론 영상용으로만 아이패드 에어를 쓴다고 하면은 약간 오버 스펙이 될 수 있긴 한데 어쩌겠습니까? 저희는 맥북 아이패드병에 걸렸으니까.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정품이 당연히 좋지만 정품을 구매했을 때 재정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싶으면은 저렴한 제품을 사셔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리뷰를 원하시는 제품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